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2021년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공채가 떴습니다. 역시 삼성이 스타트라인을 끊어주네요. 연달아서 이제 뭐 포스코하고 롯데 같은 회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삼성물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이랑 모집 분야 2021년 8월 이전에 졸업하시는 분들, 이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분들만 현재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 현장 같은 데에서 근무하시다가, 보통 저희가 사우디 같은 데 가면은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에 머물기 위해서 레지던스 퍼밋이라는 걸 받아요. RP라고 부르죠. 그걸 이제 현지어로는 이까마라고 부릅니다. 그 이까마를 나올 때 엑시트 비자를 받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반납을 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향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입국 금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뭐 또는 그리고 사우디나 뭐 쿠웨이트 같은 술을 못 마시는 국가에서 뭐 술을 마시다가 현지 경찰한테 뭐 걸렸다거나 단속에, 아니면은 뭐 음주운전 같은 걸 하다가 걸리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는 그냥 추방되죠. 추방되면은 영구적으로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국가에 한해서라도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건설회사에 지원하는데 상당히 불이익이 있다. 우선 모집 직군에 보시면은 기술직과 경영지원직으로 나눠요. 우선 많은 분들이 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저는 건축가하고 토목가인데, 뭐 예를 들어서 토목가인데 이번에 모집 전공에 토목 전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직으로 지원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전공이 무관이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은 가능하지만 사실 이제 주요 업무를 보면은 저희가 보통 본사 업무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죠. 보통 문과 출신들이 많이 오는 경영기획 쪽 업무가 있고, 그리고 영업이라든가 구매 파트처럼 본사 업무에 치중이 되지만 기술직들이 하는 업무들이, 저희가 영업 자체는 기술 영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문과보다는 저희 같은 공대 출신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이번에 뽑는 경영지원직 같은 경우는 인사, 재무, 격리, 관리, 기획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전공 무관이라고 하지만 공대생을 나오신 분들은 사실 기술직에 지원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본인의 전공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는 게 맞다.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모집 전공에 토목인데 토목이 없죠, 이번에 삼성물산은. 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굳이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경영지원직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뭐 인사, 재무, 격리, 관리, 기획에 공대 출신이 아주 없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대학을 문과를 졸업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펙 성적 같은 것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공대에 비해서 문과에서 오시는 분들이 확실히 좀 경험치를 많이 쌓고 오십니다. 이런저런 뭐 공모전이라든가 또는 뭐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 같은 거를 해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붙었을 때 쉽게 이길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레벨이. 그래서 문과를 뽑는, 좀 문과가 타겟인 곳은 문과생들이 지원하는 게 맞고, 공대를 타겟으로 하는 곳은 공대생들이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입사하는 데도 유리하고, 그리고 영어회화 최소 등급을 보시면은 기술직은 IM이에요, 3등급이죠. 그리고 경영지원직은 IH입니다, 2등급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오픽 성적이 어드밴스드 로우면은 확실히 가점을 가지고 간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디 뭐 정확하게 몇 점에 가점을 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좀 영어 능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뽑는 회사가 삼성물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영어 회화 자격 시험을 오픽하고 스피킹을 지원을 받네요. 이제 토익을 보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2021년에 아마 토익을 받아주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 업무를 보시면은 기술 직군에서 설계 엔지니어링, 설계죠, 시공, 그리고 사업관리, 구매, 견적, 다 모든 전공들이 다 갈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안전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삼성물산이 올해 아마 안전관리 직군을 많이 뽑을 거예요. 작년에 보면은 저희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등 관련해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들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건설업이 전체 산업 중에서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죠? 산업재해 건수를
수를 반 이하로 줄이겠다 이거죠. 예, 사망하는 사람의 수를 반 이하로 줄이겠다. 1년에만 수백 명의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그거를 반 이상으로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법을 개정을 합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더 투입하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과치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투입되던 안전관리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게끔 바뀌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그들이 하는 일도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삼성물산이 조금 발빠르게 사실 움직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 안전공학과 나오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10대 건설사 중에서 안전직군을 가장 많이 정기적으로 뽑는 회사가 삼성물산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가장 많은 곳도 삼성물산이죠. 예. 그리고 사실 현장 안전관리를 제일 잘하는 곳도 삼성물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지원 공고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자, 그러면 이번에 삼성물산 지원을 하는데 내가 과연 어떤 내용을 알고 이번에 지원을 해야 되냐, 키워드를 자소서에 녹여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삼성물산이 어떤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뭐 좀 발빠르신 분들은 이미 뭐 뉴스 같은 걸 많이 검색해가지고 본인만의 키워드를 뽑으셨겠지만, 얼마 전이죠. 삼성물산이 1조 8천억짜리 카타르 LNG 사업을 하나를 단독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키워드는 LNG예요. LNG. 사실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회사는 플랜트가 발전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지만 LNG 쪽도 많이 사업을 해온 회사입니다. 예. 평택 LNG 탱크라든가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죠. 싱가포르에서 LNG를 발주하는 회사 중에 SLNG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LNG, 즉 SLNG. SLNG 1, 2, 3가 3개의 패키지가 10년에 걸쳐서 나왔는데 이 3개를 다 누가 해요? 삼성물산이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서 수주를 했습니까? 카타르죠. 카타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 LNG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노스필드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보유한 그 LNG 에어리어에서 LNG를 뽑아가지고 액화시켜서 팔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랜트를 짓는 게 이번에 삼성물산이 수주를 한 공사예요. 즉 한국에서 실적을 쌓고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자기 능력을 입증을 하고 그 결과물을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카타르에서 가져온 거죠. 사실 카타르에서 이전에 히타치랑 같이 진행을 했었던 담수 복합화력 발전소 등등을 수행을 하면서 카타르 공사 자체가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발주처인 카타르 페트롤리움, QP 이런 발주처는 사실 저희가 건설회사 직원들이 사실 공사하기 상당히 꺼려하는 스펙을 많이 요구하는 발주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이렇게 하이 스펙을 요구하는 발주처의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으로 이제까지 실적을 잘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발주처 QP가 발주한 노스필드 에어리어의 1조 8천억짜리 카타르 LNG 사업을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수주를 했다. 이런 내용을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수주했던 물량은 9조 5천억 정도가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300억 정도다. 이 정도는 머리에 담아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작년에 시공평가 순위는 몇이다? 1이다. 몇 년 연속 1이다? 7년 연속 1이다. 이 정도로 삼성물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작년에 5년 만에 레미안 브랜드를 가지고 재건축 수주 사업에 다시 뛰어들었죠. 5년 동안 잠잠하다가 그렇게 해서 신반포 15차 아파트를 수주를 했고 현재 뭐 레미안 브랜드를 좀 더 활성화시킬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하고 다 똑같은데 이번엔 직군이 3가지네요. 기술직군하고 가로 열고 설계, 그리고 안전관리직, 그리고 경영지원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전관리직에 보면 모집 전공이 안전공학과 보건학이 있어요. 뭐가 틀리죠? 안전공학을 나오신 분들은 안전관리자라고 하는 거고 보건학을 나오신 분들은 보건관리자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필수 인원입니다. 저희가 노동부에 선임을 하게 되는. 사실상 지금 보건관리자를 정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는 거의 없어요. 모든 현장에 보건관리자를 보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 계약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보면은 발빠르게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공은 대기업 가기 정말 좋은 전공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안전공학과였어요. 사실 안전공학과 이제 삼성물산하고 엔지니어링을 보시면은 사실상 다른 전공에 비해서 안전공학과 보건학 쪽이 경쟁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공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까 삼성물산에서 안 뽑던 토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에서는 뽑습니다. 그렇죠. 뽑죠. 예.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주로 석화 쪽을 가스, 오일, 석화를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석유화학, 그래서 화학공학과나 화학공학과 전공, 기계공학과 전공자를 좀 많이 뽑는 편이다. 사실상 이제 메인은 화학이랑 화공이죠. 그리고 기계, 요 세 가지가 거의 메인이고, 그 이외에 전기전자랑 토목이랑 건축 이제 플랜트의 서브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업무는 이번엔 플랜트 설계 파트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직원들이, 사실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 피드라고 하는 기본 설계와 그리고 EPC의 연계 수주를 이어서 하는 곳으로 이제 현재 전략을 가지고 가는 회사입니다. 멕시코의 4.5조짜리 프로젝트도 그런 식으로 수주를 했었죠. 그런데 EPC에서 상세 설계할 인원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피드를 수주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 사실 설계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시공을 맡고 있는 인력은 기존의 인력으로 커버가 가능한 만큼의 맨파워가 나오지만, 설계를 기존에 안 하던 피드를 좀 더 확장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설계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플랜트 설계 파트로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경영지원직은 이제 삼성물산과 똑같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프로젝트 하나 진행을 하면서 모듈화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모듈화. 자, 여기서 저희가 뽑을 수 있는 키워드는 뭐죠? 모듈이에요. 모듈화. 모듈화가 뭐죠? 제가 지금 사진을 띄워서 보여드리겠지만, 플랜트의 어떤 유닛을 모듈로 개로 쪼개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거죠. 기존의 어떤 다른 퍼머넌트 시설,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실상 작업을 하는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대부분 공장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바지라든가 아니면 SPMT 같은 길다란 트레일러 같은 것을 실어가지고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 능력이 바탕이 돼야 되고 우수한 스케줄링 능력이 있어야만 사실 이 모듈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것을 베트남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향후 기타 타 퓨처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수주전에 뛰어들 때 이걸 실적으로 가지고 뛰어들겠죠, 당연히. 베트남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했는데 공기도 단축되고 원가도 세이브되고 해서 엄청나게 좋았어. 그러니까 발주처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았다 라고 하면은 어떤 발주처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안 뽑겠습니까? 그래서 피드도 가능하고 모듈화도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EPC에서 공기까지 단축시켜 줄 수 있는 회사다 라고 자신들의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번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삼성 엔지니어링에 지원하게 된 동기 또는 면접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EPC와 피드의 연계 수주를 이어갈 수 있는 회사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스토리링을 짜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좀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뭐 또 간만에 또 이렇게 굵직한 공개 채용이 하나 떴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하시는 분들 날짜 잘 준수해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꼭 지원하셔가지고 사트까지 무난하게 통과하시고 최종 면접까지 가셔가지고 꼭 올해 입사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